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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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1월 마지막 일요 도반 초청 법회가 1월 31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송파 한의원 법상월 홍성은 원장님의 바른 자세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과다 사용으로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른 자세는 육체와 건강,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그 법상을 보살 원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체험하는 위주로 한 개라도 내가 몸으로 직접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론은 쭉 우리가 이제 듣는데 자기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습 공식 변한다고 것이다 막 하고 있고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거는 이치지요. 근데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해보냐? 두 번이라도 해보냐? 근데 해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것이고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치로만, 이론으로만 있을 거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공,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열리고 있죠. 성공 세미나나 뭐 이렇게 정신건강 세미나 이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거기에서 딱 한 개라도 내가 실제로 그걸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부 생활만 하고 사회에 복잡한 거는 많이 안 해봐서 모르는데, 글쎄 딱 한 가지를 제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이 한 가지가 힘이 돼서 다른 것도 얼마든지 그 경물치지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이치대로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단순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자, 아침에 예불을 드리고, 축원도 하고, 감사노트도 쓰고, 좌선도 하고, 모습도 낮에는 굴리고, 모습 공식도 하고, 저녁에 또 앉고 이러는데, 그것도 하는 게 어느 자리가 한다고요? 안병엽 선생님? 예,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바탕자리가 하는 거예요. 바탕자리에서 다른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작용이에요. 작용. 이 작용은 뭐라고요?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렇다고 바탕자리가 무슨 실체가 있느냐? 바탕자리는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빛깔도 소리도 우리가 예불성을 딱 읽으면 무엇을 자꾸 일깨우느냐? 니는 몸뚱이 망심으로서의 네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변함이 없는, 모습이 없는, 나고 죽음이 없는, 시공간이 붙지 않는 그런 자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자꾸 일깨우는 그 말씀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외워서 읽으라. 반야심경도 그렇죠. 그리고 신물계도 십자성은 체를 드러낸 것이고 신물계는 용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문수사리 문질품을 봤을 때 신물계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신물계가 무슨 행위냐? 보살행위예요. 전부 보살행. 보살은 무엇을 국토로 하고 있죠? 바탕으로 하고 있죠? 지혜를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진짜 나예요. 진짜 나예요. 그래서 일과를 잘 굴리는데 내가 눈을 떠서 잠을 잘 때도 그렇지만 할 때면 변하고 헛것인 모습의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그 말이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가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돼. 왜 잘 안 될까요? 안병윤 쌤 왜 잘 안 됩니까? 항상 모습에 찌들어갖고 모습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네. 자꾸 모습에 들어앉아요. 안 그래도 오늘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유턴을 하려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에서 그 신호가 끊어졌어요. 그 신호가 끊어져도 나는 성질상 이렇게 금방 안 나가거든요. 조금 이렇게 있다가 하나 둘 정도 하고 이렇게 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돌려고 하는 순간에 저기서 차 한 대가 그 신호 다 끊어졌는데도 쏜살같이 그냥 만약에 한 바퀴만 더 굴러서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차가 왜 저렇게 오는 거요? 신호가 끊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앉은 무령거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동물농장 확 나오지요.
동물농장까지는 안 갔어도 동물농장이 확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무령거사님 그러더라고. 그럼 이미 상이 붙은 거지. 색수상에다 상이 이미 붙은 거지. 그렇죠. 상이 이미 붙어버린 거죠. 왜?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왜 우리 보통은 그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아이가 바깥에서 맞고 올 수도 있고 그 아이에게 그 불리한 그 상황이 전개되는 수가 있잖아요. 엄마는 애가 제일 그거거든. 정말로 이 눈에는 넣어도 안 아픈 거잖아요. 최고의 감정의 그 말하자면은 폭발점이 아이거든. 근데 아이가 와서 맞고 왔어. 맞고 왔으면 일단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거든. 아까도 차가 확 오면은 일단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요. 이 차가 신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일단 왔어. 얘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를 먼저 봐야 되지요. 보고 그 다음에 참 얘가 지금 아프면 아프겠다. 얘가 성이 나 있으면 성이 나 있겠다라는 것을 우선 객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면 뭐예요? 엄마로서 너무 열불 나지요. 화가 나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가 타고 와서 이게 그냥 얼굴이고 어디고 찌어박혀서 왔어. 그러면 막 열부터 나는 거지. 열부터 나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지. 우선 그 아이하고 공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지요. 참 네가 이래 얻어맞아서 네가 너무 니도 너무 화도 나고 네 아프겠다. 이 마음이 다 묻혀버려 내 화에.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안병혁 선생님. 그래서 도대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그 사건 이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고 선택하는 순간이고 결정의 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실을 있는 대로 우선 바로 인지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내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는 동시에 자료가 쭉 나오거든. 보는 동시에 그냥 자료가 쭉 나와서 그 자료가 그냥 범벅이 돼버려. 근데 그 자료가 나온지도 몰라 나는. 그렇죠.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문자를 보낸 것은 유아인관, 내가 있다. 내가 무아인관. 이제 앞으로 뭐 유아인관과 무아인관에 대해서 며칠간 보내드릴 겁니다. 유아인관. 무아인관. 유아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뜻이죠. 네. 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에 달라붙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몸뚱이가 나라고 하든지 또는 망심이 내 마음이라고 하든지 나와 내 것이 있는 것이 유아인관이에요. 무아인관은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 거지요. 무아. 아라는 것이 실제로 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아인관은. 그래서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은 무아인관이에요. 다른 말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망심이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내가 그 사실을 팩트대로 아는 거,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무아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 이것이 무아인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아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왔을 때 얻어맞고 왔다거나 뭐든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하고 내가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색성향 미촉법이 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얼마나 팩트 그대로 내가 딱 볼 수 있느냐, 팩트대로만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혼잡하지 않을 거라요. 혼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아인간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이것이 무아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본문 중에서 유아인간은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유아인간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는 것이 유아인간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안 봐요. 또 무아인간은 몸뚱이가 실답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이다 이 말이죠.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그리고 몸뚱이가 변한다.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무아인간이에요. 무아인간.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안 그래도 다시 이제 이번에 그 무령거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 백내장 수술이 그 수정체를 이렇게 뽑아내고 인공 수정체를 끼는 거라고 해요. 그게요. 그래서 근시가 없어져요. 근시 있는 사람이 근시가 없어져서 진짜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령거사님은 눈이 되게 중요한 우리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뭘로 대체를 했다? 인공장기로 대체를 한 거지요. 인공장기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다른 걸로 넣었어요? 수정체. 그게 백내장 수술이라고 해요. 내 있는 수정체를, 선생님 그렇죠? 네. 빼내고 예. 인공장기를 넣는 거지요. 예. 너야 더 훨씬 잘 보여요. 예. 생체 장기를 넣는 것이, 다른 사람 몸에 있는 걸 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걸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드는 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빨을, 다른 사람 이빨을 갖다 심는 것이 아니고 인공 장기를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수술 본문에 해당 안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요새 사람들. 앞으로 가면 더 의학이 발달이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온갖 걸 다 갈아 끼워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라고 할 수 있나요? 나라고 할 수가 있냐고. 내 것이라고. 이 눈 수정체는 내 것이야. 이 몸이 나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로는 알겠어. 머리로는 다 짱구 굴리면 다 알겠어. 알겠는데 와이고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수납이 안 돼. 남선씨 그렇지. 너무 우리 남선씨는 젊으니까 이치가 빤하잖아. 그 이번에 그 목침 지뢰로 그거 하신 분도 다 인공장기로 다리를 만들어서 걸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인공장기잖아요. 다리를 다 인공장기로 만들어서 끼워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 목숨이 없어져서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요거는 무엇이다? 관리물이다. 사용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스마트폰 그거 바꾼다고 이게 전부 다 그 자료가 일로 다 못 넘어와서 못 보낸 거예요. 하루를. 그게 2년을 쓰고 나면 이상하게 뭐가 자꾸만 제대로 안 가고 그게 한 2년 내지 3년 쓰면 이렇게 자꾸만 못 쓰게 되게끔 이게 수명이 그렇다고 하더만요. 자, 스마트폰도 보면 액정이 만약에
깨졌으면 액정만 갈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수명이 다하면 다른 걸로 바꿔 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몸도 지금 바꿔 끼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잘 바꿔 끼겠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네.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이 너무 관문이라. 너무 관문이라.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꾸 하면 어떻게 돼? 눈도 변하고 헛것이고, 귀도 변하고 헛것이고, 코도 변하고 헛것이고, 입도 변하고 헛것이고, 몸도 변하고 헛것이고, 뇌도 다 변하고 헛것이죠. 다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로봇과 같은 기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것이 나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자, 오늘 거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아인관.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유아인관이에요. 내가 있다. 내라고 해봤자 할 수가 없는데. 왜? 남선씨가 우리 남선씨가 30 됐나? 30대지? 지금 33살 됐어요. 예. 30대인데 남선씨가 앞으로 100년 뒤에는 여기 없겠죠. 100년 뒤에 없겠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자꾸 내라고 할 수 있을까? 내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나?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나인가? 그러면 나라는 것이 영원해야 되는데 몸은 자꾸만 사라지는데 어떻게 이치적으로 전혀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이것을 나는 자꾸 나라고 하는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무지, 뒤바뀐 생각. 무명, 무지, 무명, 무지. 다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뒤바뀐 생각. 뒤바뀌어 있죠. 전동몽상이죠. 뒤바뀐 생각. 왜? 몸뚱이가 내가 아닌데 자꾸 내락해. 나는 나지. 진짜 나는 아니라. 가짜 나라는 거예요. 가짜 나. TV가 내가 가서 내가 주인이 됐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것이 다 나중에 폐기물로 가지요. 그러면 이 폐기물로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물건이지만 어때요? 이거 이제 나중에 고장난 거 끄잡고 있지 않죠? 고장난 거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TV를 버려버렸을 때는 폐기물 거기 가서도 이거 딱지가 붙나요? 이것은 일시행 TV라고 딱지가 붙어 있나요? 고물상에 넘겨버리면?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일시행 TV야. 이렇게 하지만 얘가 내 손을 떠나면 일시행 TV가 아니에요. 고물이에요. 그 야 이름이 고물이에요. TV도 아니에요. 고물이에요. 웃기죠? 자, 16쪽이요. 이게 허공성으로 그걸 하는데 16쪽 첫 페이지. 자, 안명엽 선생님하고 무광보살님하고 읽어줄게요. 백봉 선생님. 그 16쪽 처음부터. 16페이지. 16페이지. 선생님을 하십시오. 눈이 좋은 관계로 제가 오늘 뵙고 있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이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설기자리도 허공성, 산하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1초 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예, 됩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유아인간과 무아인간을 보냈는데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냥 생각하면 그만 그대로예요. 그만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결론을 우선 먼저 딱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야, 도대체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지요. 그 이전에 또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첫째 다 내다 해. 내다 해. 사람들이. 그런데 남선 씨 내가 있는가? 한번 물어봤어? 자기한테? 물어본 적 없지. 사람들이 전부 다 내다라고만 했지. 내가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물어봤어. 물어본 사람, 스스로 물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딱 깨놓고 말해서, 그지요? 그냥 내다. 그냥 뭐 아기 때부터 내다 해서 죽을 때까지 내다 하고 가버려요.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너무 가치 있고 존엄한 인간이야. 이 하나의 그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전부 도매금으로 싹 넘겨버려. 무엇으로? 그냥 처음부터 내였으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있는가? 한번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내가 있니? 내가 있니? 남선생님, 내가 있어요? 아, 자기 마음, 자기 어디서 들은 얘기하자면 내가 있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있잖아. 몸뚱이 내든지 뭐든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서 들은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이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냥 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 어디서 들은 거는 뭐라고 했지요?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들은 자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내가 있는가? 그래, 내가 있어. 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또 질문이 있지. 내가 있어. 그럼 남순씨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해야 될꼬?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뭐 어디에 있다고 전해라. 그런데 여태 내가 있어. 그죠? 무엇을 나는 나라고 하지? 무엇을 내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게 우리가 법회를 하고 있는 법문적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뭘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처님 공부 방법이에요. 사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툭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걸 듣고 그대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해서 질문도 하고 스스로 그것을 대답을 해야 뭐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두 개를 볼 수가 있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허공으로서의 나라가 되지 않겠냐고. 그냥 너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럼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거 공부가 되겠나요? 안 되죠. 자기 자료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할 뿐이야. 그건 사실대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할 때는 나와 허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깊이 그것을 통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가? 먼저 나라는 데 대해서 먼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 무엇을 내라고 하는가? 무엇을 내라고 하는지 여기서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엇을 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답이 있겠노? 안병엽쌤 무슨 답이 있겠어요? 무엇을 내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각각 다를 거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육체를 나라고. 예, 몸뚱이를 내라고 하겠죠. 그런데 깨달으신 분은 무엇을 나라고 하겠어요? 깨달으신 분은? 확신. 그렇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내라고 하는가? 무엇을 내라고 하는가? 이것이 화두지요. 이게 지금. 만약에 뭐 깨달으신 분은 그 뒤에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몸뚱이라고. 만약에 내가 했다. 다섯 번째 물어야 된다는 거야. 다섯 번째. 남선씨 뭐 물어야 되겠어? 또 굉장히 물어야 돼. 좋은 질문이 뭘로 간다? 바로 그 이치로 간다는 거예요. 질문을 잘 해야 돼.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질문 하라는 거 아니지요? 근데 실제로는 나 허공으로서 내다 할 때 내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사실은. 왜? 나는 어디서 시작을 해요?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안 돼. 그런데 잡스 같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발명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질문을 했겠죠.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살아가는데 제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을 질문으로 딱 해보면 그 경험이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니죠? 밥 먹고 똥 싸고 공부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경험이에요. 별게 경험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육근이 육진경계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시각작용, 청각작용, 후각작용, 지각작용까지 촉각작용 이거다. 그거 빼면 사는 거 없어요. 그것이 사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해요. 육근이 육진을 그거 접촉하는 거예요. 안병엽 쌤 어떻습니까? 육근이 육진을 접촉하는 거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 외에 있습니까? 그 외에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전부 시각작용, 그 다음 청각작용, 그 다음에 후각작용, 미각작용, 촉각작용, 그 다음 지각작용.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 외에 없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별로 따로 있고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근이 육진을 만나서 일으키는 모든 작용들이 전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걸 산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가. 근데 여기서 딱 오류가 뭐냐. 나는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1번 질문이 안 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애가 화가 났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나 있다에 있는 거지요. 화가 있는가? 화가 있다. 무엇을 하라고 하지? 무엇을 하라고 하지? 이 질문이 가능하지요?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나는 지금 화가 억수로 나 있어. 무엇에 대해서. 근데 이 화가 내가 지금 이 화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화라고 하는지 한 번만 질문을 해주면 그 화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는 저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 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의 기준과 어긋나서 화가 나고 있구나. 근데 이 화가 어떤 물건이지? 근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또 없어져.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가 비었다. 화는 자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화는 헛것이다. 화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깊이 사유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화에 대한 그를 사실대로 보는 힘이 길러져요. 화를 사실대로 보는 힘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일체가 전부 다 비었다. 사법인 12연기 다 나오는 거 뭐 하려고 한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이다? 깨달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굉장히 신비적이고 축적된 고정관념이 작동을 하지요. 안병현 쌤 어떻습니까? 깨달으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얼마나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서 사실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가 깨달음이거든. 백봉쌤이 그게 불법이라고 아주 얘기를 딱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이런
이치를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불교라고 생각하면 선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한번 턱 막혀. 굉장한 그 머리를 누지르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 뭐를 막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억압된 감정, 억압된 어떤 고정된 지식,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도리라는 게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얼마나 명료하게 보아서 그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느냐는, 부처님 가르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기 위해서.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생활하는 거하고 분리가 되면 안 돼.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에 있다? 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분리를 하면 안 돼.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있어. 무엇을 내라고 하니? 몸뚱이를 내라고 해. 자, 남선 씨, 내가 4번까지는 했죠. 4번까지 내려오기 되게 힘들어요. 무슨 어떤 그 명제에 대해서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네 번 묻고, 5번까지 묻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통은 2번, 3번 내려가면 그 다음 물을 것이 없어져. 한번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라고. 저는 이 불교 공부는 얼마나 질문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모든 것을 그렇다고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그것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있어. 이 세상이 진짜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있다 해서 출발을 해버렸거든, 나는. 그래서 세상이 있다 해서 출발을 하니까 그 다음 세상이 있다 해서 나는 이 세상이 정말 있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남선씨.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창조적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 그 예술이 더 예술가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나뭇잎을 하나 그리려고 쉴 새 없이 6개월이고 1년이고 나뭇잎만 봤다고 하더만요. 왜? 나뭇잎을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햇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나뭇잎의 그 조도, 그 명암이 바뀔 때의 색깔, 바람이 불 때의 모습,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온도 변화에 따른 그 나뭇잎의 그 나뭇잎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나뭇잎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나뭇잎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제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뭇잎에 대한 지식, 또 입장이라고 하죠. 그런 자료를 모두 제외를 하고 나뭇잎만 뭐요? 바보같이 보는 거지요. 멍청하게. 그것만 가만히 보는 거지요. 그래서 나뭇잎을 잘 볼 수 있으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도 잘 보는 힘이 길러지겠지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엇이 탁 일어나면 바로 무엇을 해? 답을 해버려. 그 답도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탁 치면 쭈르륵 나와, 네이버에. 그지요? 그것이 내 것이냐 생각을 해서 거기다 대입을 시켜버려. 그건 로봇 한 가지죠.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자기는 자꾸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의 존엄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자, 무엇을 내라고 하는가? 그러면 남선 씨가 몸뚱이라고 대답을 했어, 스스로. 여기서 5번에 또 물어야 되지 않겠나요? 뭘 물어야 되겠나요? 한번 말해봐요. 4번까지는 얘기해 줬잖아. 5번 말해봐요. 진짜 응? 나이가 진짜 몸뚱이가? 그렇지. 진짜 몸뚱이가 나인가? 이 질문을 해야지. 진짜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진짜라는 형용사가 이어 갖다 붙어야 된다.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그럼 6번을 뭘 해야 돼? 또 자기가 질문.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내가 지금 또 질문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재밌는 공부예요. 불교 공부요. 불교 공부는 얼마나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야 돼요? 또 뭐라고 내가 대답을 진짜 나인가? 그 다음에 또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진짜 나야? 이것만 갖고 되겠나요? 그 다음에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무광보살님이 고단 막내니까. 예. 진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어요. 진짜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진짜라는. 그것도 되기는 되겠는데 그거 상당히 그거는 더 어려운 거네. 좀 더 쉽게 가보지. 이 문맥에서 보면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물었어. 진짜 나를 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남선 씨?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돼.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물었어. 진짜 나를 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병엽 쌤 안 물어볼게요. 창정거사님. 오래간만에 와서 창정거사님 안 물어볼게요. 창정거사님 본명은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청년불자라. 청년불자는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냐 어떤 게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 그게 아니라 진짜 아니라면 어떤 것이 나일까? 네.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거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요 질문에 아주 한번 그거를 요 질문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 안병엽 쌤은 한번 어떻게 해요?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요. 네. 과연 진짜 나의 몸뚱이는 무엇일까 이런 그렇죠. 만약 몸뚱이를 잘 관찰해보자잖아. 진짜 나일까라고 물었을 때 몸뚱이를 잘 관찰해보자. 잘 알아보자. 몸뚱이가 진짜면 진짜 내고 아니면 가짜일 거라는 거지. 진짜 내를 찾아다닐 필요가 있나요?
진짜 나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진짜 나를 찾으러 다녀. 이것이 아주 함정이요, 함정. 함정이라고. 진짜 나 찾으러 막 다녀. 뭘로? 몸뚱이 내로. 눈이 눈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몸뚱이 내로 진짜 나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우리 지금 막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찾을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된다? 몸뚱이가 무슨 물건인지만 확실히 알면, 무슨 물건인지 알면 그 다음에 진짜 나는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몸뚱이를 제쳐두고 자꾸 진짜 나 찾으러 다녀. 깨달음을 막 찾으러 다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잘못된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나. 진짜 나 찾을 수 있나요? 창정고사님, 진짜 나 찾을 수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나 찾을 수 있나요? 황경식 거사님, 휴휴 거사님, 진짜 나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찾을 수가 없나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찾을 수 없어요. 찾는 것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거예요. 찾는 그 자체가 진짜 나예요. 찾는 그 자체인데 어찌 그것을 찾으러 다닐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찾는 그 자체가 진짜 내인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찾으러 다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명영 선생님 많이 이해되셨죠? 이걸 뭐라는가 하면은 안과 밖을 나누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뭘 찾으러 다녀요? 진짜 나를 자꾸 찾으러 다녀요. 이것이 내가 진짜 나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법이라고 해요. 이법. 두 가지 법. 이법을 여의는 것이 곧 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문투사리 문실품에. 그러니까 진짜 나를 자꾸 찾으러 다녀. 누가 찾으러 다니나요? 진짜 나를 찾으러 다녀요. 근데 진짜 나가 그때는 살짝 옷을 입었어. 몸뚱이 내로 살짝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진짜 내도 모습은 무엇의 작용이다? 바탕의 작용이거든. 진짜 내의 작용이 몸뚱이 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탕을 낮추자 하는 거예요. 안명엽쌤 이해되셨죠? 네. 몸뚱이 내가 진짜 나를 자꾸 찾으러 다녀. 진짜 나를 자꾸 찾지만 않으면 뭐만 하라?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만 자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뚱이를 자꾸 보는 자가 누구예요? 진짜 나예요. 그런데 몸뚱이가 벌써 내다라고 이미 이견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바탕을 낮추자 할 때 뭐였지? 나라는 생각에 들어앉으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바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몸뚱이 내다라고 하면 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바탕을 잊어버려. 그래서 몸뚱이 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진짜 나 찾으러 다녀. 근데 일어나서 찾으러 다녀봐야 뭐예요? 다 모습이죠. 물거품이죠. 깨달음도 물거품이죠. 깨달음이라고 이름이 나면 물거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거품의 바탕은 뭐라고요? 물이라고. 이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자꾸만 진짜 나를 찾으러 다니는 것만 놓으면 몸뚱이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나라는 걸 찾으러 다니는 걸 놓는다는 것은 요 안과 밖이 없어지는 거거든. 요것이 없어지면 아니고 바뀌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렇게 지어놓은 거 안과 밖이 틀리지. 이러면 또 좀 어렵지. 무거운 것을 이러면 좀 어렵지.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괜찮네. 네. 좋아요.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물어. 그럼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묻는 자가 있잖아 지금. 이 묻는 자의 바탕을 낮추자야. 이 묻는 자가 뭐야? 모습이지? 묻는 자가. 그걸 묻는 자가 뭐야? 에고거든. 에고니까 이게 물거품이요. 그러니까 이 물거품의 바탕을 낮추자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정말 진짜 나인가? 라고 묻는 자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몸뚱이가 나인가? 해서 막 진짜 나인가? 진짜 나를 쫓아러 다니면 뭐요? 물거품이 물거품을 자꾸 쫓아러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생각이 그거는 막 조금 뒤에 해야 되겠다. 너무 그거는 훌쩍 뛰어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나에 대해서 우선 물어서 들어가 봐야 돼. 물어서 들어서 몸뚱이를 잘 알아보자. 또는 내가 쓰고 있는 망심을 잘 관찰해보자. 그래서 나뭇잎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뭇잎만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이 나뭇잎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나뭇잎 자체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겨울이 되면 그게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여름이 되면 아주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가만히 내 자료를 하나도 넣지 말고 가만히 잘 보고만 있자는 거예요. 관찰하자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말해준다? 이 몸뚱이가 다 얘기를 해줘 나에게. 그런데 막 내라는 것이 막 찾으러 다니니까 얘를 볼 여가가 없어. 이 몸뚱이가 이미 나다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을 찾으러 다니니까 이미 안과 밖을 나눠놓고 찾으러 다니니까 도저히 이게 통로가 생기지를 못해. 창정 거사님 이 말 이해하겠나요? 네. 이해하겠지요. 네. 그래서 무엇을 한다? 몸뚱이는 모습이지요. 모습이잖아요. 모습이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했지요. 변하는 건 누구나 알지요. 몸뚱이가 변하니까 실답지 않다. 헛것이다.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 수 없는데 우리는 몸뚱이 자꾸 머물러.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앞에 전제, 질문과 사유가 있으면서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